이 시간에는 매트플럽 라이브러리와 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뭐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처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편한 편한 환경을 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주피터 노트북을 함께 연동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프로그램하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고, 프로그램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에서 pip install 주피터 이렇게 해서 그 인스톨을 해 두셨어요. 설치를 해 두셨기 때문에 이걸 실행만 시키면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려보면 되는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어, 간단해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제 파이썬이 바로 이제 쉘이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텐서플로우 요 가상 개발 환경 하에서 주피터라고 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주피터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노트북이라는 이제 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 웹 서버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웹 서버가 가동이 되면서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예, 제 컴퓨터는 지금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지금 설치를 해놨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뜨면서 여기에 있었던 제 파일들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딨죠? 예로 보면 되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뒤에 OpenDV ZBC 머신러닝의 스텝 01 언더바 파이썬 베이직에서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헝그리 맨 파이 언더바 매트플랍 라이브러리 파이 언더바 넘파이 파이 언더바 튜토리얼 이런 것들이 쭉 여기 들어와 있죠. 지금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쭉 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로컬호스트의 얘가 이제 웹 서버처럼 작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 뭐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인터넷에 치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은 잘 나와 있을 거고요. 깊이 사용할 필요는 없이 아주 간단하게만 우리가 쓰겠습니다. 뉴 버튼 눌러서 파이썬 3 누르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뉴 버튼 눌러서 파이썬 3 누르시면, 그러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면서 이게 뜨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적으시고 런을 누르시면 끝이에요. 자, 복잡한 계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시고요. 지금 저랑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numpy에서 snp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런 눌러 보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으면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를테면 제가 여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잘못 쳐보도록 하죠. 이런 건 없겠죠. 이런 건 없겠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다가 이렇게 뜨죠. 자,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고쳐주고 런 눌러주면은 끝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씩 이렇게 모듈들을 이렇게 쭉쭉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여기 다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몇 개씩 걸러가면서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다가 얼마든지 주석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 같은 것들 여기서 마크다운 사용해서 얼마든지 주석 처리를 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둘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마크다운은 자체적인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문법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따로 좀 보시고요. 우선 코드만 놓고 제가 파이썬 그 코드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임포트하고 매트플럽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매트플럽 라이브러리를 그냥 가지고 와도 상관없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파이플롯이에요. 파이플롯을 가져다 쓸 건데 또 길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쓰려고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PLT라는 약자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런을 해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가죠.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면 이 내용이 지금 메모리에 지금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져서 그 다음 부분부터 이제 써 내려가면 되는 거죠. x에다가 np arrange 0부터 6까지 0.1 단위로 0.1 스텝으로 0부터 6까지 0.1 스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x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x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0부터 6까지 6까지인데 6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5.9까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자, 얘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없애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y라는 값도 하나 넣어주죠. y는 np에 사인 함수를 한 면에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x, 그래서 사인 함수를 한 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번 줄 plt에 플롯이라는 명령을 써서 x와 y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첫 번째 x가 가로 이제 x축이 되는 거고 y가 이제 y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점들을 플롯 찍으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찍고요. 자,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show라는 명령어까지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show까지 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화면에 이렇게 사인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죠. 0부터 6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3.14까지가 절반이고, 그 다음에 3.14의 2배 6.28까지가 2배인데 여기서는 좀 그래서 덜 끝났죠.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6.28 6.3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6.3까지 나오는 걸로 해서 6.4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맞다니 대충 이렇게 딱 시작한 위치 정도 이렇게 오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심플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좀 그려보죠. 어차피 넘파이는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매트플롯, 파이플롯까지도 가지고 왔고요. x하고 y를 조금 다른 값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x를 np에 arrange 줘서 0부터 이거는 그냥 x는 지금 똑같네요. 앞에 있는 거랑 이제 똑같으니까 x는 그냥 두고요. y1, y2를 np에 sin x로 해서 y1을 해주고, y2는 np에 cosine x로 해서 두 개의 사인과 코사인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해주면 y1, y2가 이제 만들어지고, 자, 저걸 가지고 plt 플롯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x하고 y1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데, 조금 전에 x, y 두 개만 했을 땐 이렇게 그려졌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라벨이라는 걸 주게 되면은 사인이라는 라벨이 이제 붙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lt 플롯 해서 이번에는 x하고 y2를 그려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라벨에다가 이번에는 코사인이라고 주죠. 라벨에다가 코사인이라는 값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만 해주면 x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지게 될 테니까 조금 다르게 라인 스타일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스타일을 이렇게
그 대시 두 개를 집어넣어주면은 점선으로 바뀝니다. 점선으로 바뀌어서 그림을 그리게 그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PLT X레이블에다가 X라고 그냥 적어주고요. PLT Y 레이블에다가 Y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하나 적어줄 거야. PLT에 타이틀에다가는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적어주죠. 자, PLT의 레전드 함수는 뭐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위 같은 경우는 사인 함수를 그렸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그려놓은 거고, 여기는 사인과 코사인 두 개를 그려놓는데 각각이 사인인지 코사인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그 작은 도표를 갖다가 하나를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T show 이렇게 해주면, 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 함수는 그대로니까 실선으로 나올 거고요. 실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점선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줬었죠, 라인 스타일을. 그래서 점선으로 만들어질 거고, 아래쪽에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 표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X는 Y, XY 각각에 대한 레이블 집어넣어주고, 타이틀로 사인 앤 코사인 이걸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이미지 표시하는 것까지 한번 간단히 해보죠. 자, 이미지 표시할 때 제가 조금 요거는 하나 치지 않고 그냥 복사를 해서 집어넣을게요. 이거는 위에서 했었던 거고, 매트플랍의 이미지라는 곳에서 imread라는 저거를 지금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 점이 두 개면은 지금 있는 위치보다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거였죠. 하나 위로 올라가서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로 가서 거기에서 rena.png라는 그 파일을, 이미지를 읽어와서 img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저장을 해 두시고요. 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걔를 PLT의 imshow라는 저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imshow에서 저 imshow라는 이 함수 메소드를 사용해서 img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파일을 읽어와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 그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처리를 해서 그 처리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바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때요? 지금까지 했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이제 한 줄씩 하거나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를 전체를 쭉 짜가지고 얘를 한꺼번에 다 실행을 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파이썬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 프로그램을 해서 그때 나온 결과 값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그 머신러닝 쪽을 하는 사람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 쪽, 머신 러닝 쪽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매트플롭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간단한 그래프 그리는 것들, 그리고 그림을 가져오는 것들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